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우리는 중세를 다크에이지 어둠의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살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시대를 어둠의 시기로 불렀고, 이들은 그런 그들의 과거 시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중세를 로마 시대가 저물고 르네상스가 태동하기 전까지의 시대로 말합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학자들마다 달리 얘기할 수 있지만, 고대 로마에서 다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복원된 르네상스 시기까지를 중세라고 부르는데 그리 큰 이견이 없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기억을 하려면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로 보시면 기억하기도 좋고 얘기를 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는 중세를 살았던 사람들, 즉 500년에서 1500년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 의해 불려졌던 것이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세에 살아도 중세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현재였죠. 중세라는 개념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중세로 규정 지은 것이었고, 이는 과거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살았던 한 시대를 과거의 시대로 규정짓고 개념화하며 비난까지 하면서 부정을 하려고 하면 정확히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그 새 왕조를 가리켜 조선시대라 했던 것처럼 왕조가 바뀌거나 어떤 눈에 띄는 큰 변화를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는 점차 변하는 것이고, 당시는 지금처럼 IT 기술이 빨라서 역사의 시간을 빨리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예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법칙은 고정관념으로 치부되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중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오늘은 유럽이 받았던 그 충격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독일 국영방송 SWR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플라네트 비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제 채널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중세의 삶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라는 말부터 이미 네거티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중세라는 단어에는 시대 부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방송에 따르면 당시 중세라는 말은 당시 인문주의자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중세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인문학을 태동시키며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까 르네상스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바로 직전의 과거를 중세라 불렀다고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주의자들이 과거 시기를 중세로 부른 것은 그 시기를 비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방송은 전합니다. 방송은 그 시대를 끝내야 하는 시기로 봤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인문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중세라는 단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사라졌던 문화가 새로 탄생해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세는 그 중간에 있었다고 해서 중세라고 부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즉 운명이 사라졌던 시대라 해서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플라톤의 사상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메디치 가문의 공이 컸었고, 확산이 된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세 유럽에 플라톤의 사상이 전 유럽에 확산된 이유는 비단 금속 활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금속 활자가 지식의 저장, 보급과 확산이라는 기능이 있다 해도 당시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끔 푸시할 수 있는 힘은 없었죠. 금속 활자는 어찌 보면 세상이 변하도록 기술적 환경만 제공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변한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건 바로 신대륙 발견이었고, 이 충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칙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당시 중세 사람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신대륙 발견이 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는 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바냐 지역에 가기를 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강렬히 원했었죠. 서바냐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일컫습니다. 왜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가기를 그렇게까지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고 기독교 전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이어지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예수가 남긴 유언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언 중 하나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은 세상 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이 스파냐 스페인 지역이었죠.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해온 유럽인들의 고정관념이 신대륙 발견으로 깨지게 된 것이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본인이 인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 4번 아메리카 대륙을 갔었는데요. 자신은 신대륙에 있지 않고 인도에 와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이 신대륙을 발견했어도 워낙 세상 끝 스페인이라는 통념이 강해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대륙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신대륙은 나중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에 의해 신세계로 알려졌고, 후세대 독일인 윌트제 뮬러가 지도를 제작하면서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신대륙을 직접 발견했던 콜럼버스는 세상의 끝을 유럽 스페인으로만 알고 있었고, 자신이 신대륙에 와 있었다고 믿지도 않았다니 세상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인간의 시야를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신대륙 발견과 그곳의 원주민들을 보면서 당시 유럽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마치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들을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까? 외계인일까? 아니면 이들도 사람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신대륙 발견에 대한 충격이 컸고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편지를 본국 스페인에 보낸 정황이 나옵니다. 그랬던 이유가 먼저 그 원주민들의 문명이 더욱더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현재 저희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기술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당시 그걸 눈으로 확인하며 이들의 존재가 다르다고 느꼈었죠. 가장 큰 충격은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에서 죽으려고 제단으로 올라가는 원주민들을 보았고, 이를 관찰했던 스페인 군인들은 새로운 대륙에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존재들은 아마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충격적이었던 거죠. 새로운 대륙, 새로운 생명체가 지구 반대편에 살아간다는 충격. 그런데 당시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법칙,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 유럽은 당시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충격은 그들의 시선을 새로운 법칙, 플라톤을 바라보게 했고, 슈드리아 후마니타스 인간다움을 찾는 인문학은 인간의 의무만 강조했던 중세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르네상스가 태동된 거죠. 즉 유럽인들에게 중세는 극복해야 할 시대였고, 새로운 시대 앞에서 새로운 시대관을 갖기 위해 준비했던 시기였던 거죠. 아마 당시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을 경험했던 이 정도로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야 다가오는 충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